저는 아예 다음 주에 들어갈 거고 오늘 아예 유전자 분석까지 좀 해보는 게 목표예요. 자, 일단 생세포 분열 얘기하기 전에 체세포 분열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들 이제 쭉 시험 봤으니까 전기, 중기, 후기, 말기에 일어나는 일 이런 거 정도는 이제 얼추 기억할 거라고 그냥 생각하고, 어차피 우리한테 중요한 건 전중, 후, 말이 아니라 결국 체세포 분열 주기를 어떻게 나열하는 거야? 지원기, S기, G2기, M기 이렇게 나열하는 게 중요한 건데요. 뭐 여기를 세포 생장기, 세포질 생장이 가장 크게 일어나는 시기, 여기 S기가 이제 DNA 복제기, DNA를 복제하는 시기, G2기가 이제 분열 준비기,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 M기가 분열기, 이제 분열을 하는 시기. 그래서 M기가 이제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나뉘는 거고, 지원기부터 G2기가 원래 우리가 알던 간기였던 거고,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가져올 거는 결국은 핵상 변화가 어떻게 되는 거였냐면요, EN 이렇게 될 건데, 맨 뒤에를 일부러 다시 지원기를 요걸 좀 표시를 해둘게요. 어차피 분열기 끝나면 우리가 지원기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해둘 건데, 왜 굳이 이렇게 해두냐면요, 핵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혹은 유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를 좀 정리를 해두려고 그래요. 실제로 핵상은 변화가 어차피 일어나지 않을 거야, 체세포 분열에선. 그쵸? 우리가 체세포 분열의 목적은 세포 수를 늘리는 거였는데, 근데 이 세포 수를 늘리는 게 완전히 동일한 세포가 계속 늘어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본 세포, 우리가 모세포라고 표현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모세포가 있으면 그 모세포가 DNA 복제를 하게 만든 다음에 그 모세포의 DNA를 정확하게 절반씩 나눠서 집어넣으면서 두 개의 세포로 나눠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핵상은 염색체 수기 때문에 결국은 원본 세포, 모세포와 형성된 딸세포 둘은 유전적으로 완벽하게 서로 다 동일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염색체 수도 다 동일해야 돼. 중간에 DNA 복제로 인해서 DNA 양은 늘어나긴 하는데, 그게 어떤 개념이라고 했어? 요렇게 DNA 복제를 통해서 염색 분체 수가 늘어나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린 결국 이걸 염색체 몇 개로 세니까, 한 개로 세니까. 그래서 그냥 염색체 수는 변하지 않고 대신 DNA 상대량은 어떻게? 우리가 시작을 2로 잡으면 2, 4, 2 이렇게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에서 복제해서 4가 됐다가 4에서 분열 끝나면 2. 그러니까 분열하는 동안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계속 4인 거야. 여기는 어떻게 됐었냐면 2에서 4 사이 값을 갖는 거였죠. 그래서 그걸 가장 간단히 표시했을 때 2, 4, 2 이렇게 해서 유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S기에 복제하면서 유전자량이 늘어나는 거랑 M기가 끝나면서 다시 유전자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형태가 됩니다. 이게 체세포 분열이면, 자, 생세포 분열은 일단 어떻게 되냐면, 생세포 분열은 다른 명칭이 감수 분열이에요. 감수 분열 쪽이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더 익숙한 표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같은 말입니다. 사실 원칙적으로 더 맞는 표현이 생세포 분열이거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수분열이라는 표현을 익숙하게 쓰다 보니까 그냥 감수분열이 좀 더 많이 쓰이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공식 명칭을 엎어버린 약간 비공식 명칭인 거죠. 그래서 결국 공식을 먹어버린 약간 이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생세포 분열이 좀 더 맞는 표현이지만 아무튼 둘 다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두 이름을 다 알고 있으면 목적이 뭐야? 생식세포를 만들려는 거야.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돼? 수를 줄이는 형태로 일어나. 이렇게 특징을 좀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생세포를 만들려고 수를 줄이는데 어떤 수를 줄이는 거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감수가 염색체 수를 줄이는, 또 DNA 양을 줄이는 게 목적이 되죠. 지난주에 요 반은 아니고 다른 반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일요일 6시 반 타임이었던 것 같은데, 그 타임에서 질문이 나왔던 게 뭐가 있었냐면, 상동염색체가 왜 있어야 돼요? 라는 질문이 나왔던 것 같은데, 요 반인가? 아니죠? 상동염색체가 왜 있어야 되냐는 질문이 나왔었어요. 자, 결국 상동염색체가 왜 있어야 되냐랑 생세포 분열, 감수 분열, 요게 다 일맥상통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상동염색체는 왜 있을까요? 왜 우리가 가진 46개 염색체는 상동염색체가 최소 일단 22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쌍 성염색체도 여자한테선 상동염색체, 남자한테선 상경염색체는 아니지만 일종의 상동염색체 관계는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23쌍이 존재하게 되는 이유는 뭐야? 우리가 가진 46개 중에 23개는 누구한테? 엄마한테. 23개는 아빠한테 받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게 유전자를 주는 방식에서 왜 그렇게 했을까? 왜 23개, 23개씩 받게 되었을까를 얘기를 해보면요. 그리고 왜 그 23개씩 받는 게 꼭 상동염색체 형태를 이루어야 됐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야. 자, 엄마가 아무거나 나한테 그냥 유전자를 물려주고 아빠도 아무거나 나한테 유전자를 물려줘. 그래서 내 몸에서 그 아무거나 둘이 조합돼서 내가 형성이 된다고 해봐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해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흔히 머리카락 모양 유전자가 라지 A, 스몰 A 이렇게 한 쌍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인 거야 결국? 저 한 쌍이 대립 유전자인 거고 대립 유전자가 뭐야? 상동염색체 같은 자리에 있어야 되죠. 근데 굳이 저럴 필요가 뭐가 있어? 하나만 있으면 안 되나? 어차피 둘 다 발현될 게 아니라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하나만 발현될 거니까. 자, 그러면 하나만 받으면 되니까 저 둘 중에 그냥 엄마가 나한테 라지 A만 주고 그래서 머리카락 모양을 엄마가 결정해버리고 아빠는 딴 걸 줘서 딴 거로 결정하게 만들면 안 되나? 그렇게 하면 상동염색체일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로 그 염색체 조합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진짜 아무 염색체나 랜덤으로 골라서 집어넣어. 아빠가 아무 염색체나 랜덤으로 골라서 집어넣어. 그리고 그 랜덤한 염색체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의 핵형대로 나열이 돼야 사람이 태어날 거거든. 그러면 엄마가 생세포에 집어넣은 염색체와 정확하게 완벽하게 다른 염색체를 아빠가 집어넣어야만 내가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시스템적으로 너무 어렵잖아요.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일단 첫 번째는 그런 요소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그냥 저게 유전적 다양성에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유전적 다양성이 더 좋아. 왜냐면 내가 가진 형질은 A 형질이야. 근데 내가 A 형질이 아니라 숨어있는 B 형질에 대한 유전자까지도 갖고 있는 거는 내 자손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결과가 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나는 내가 살고 있을 때는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더웠던 거야. 그래서 나는 더운데 잘 견디는 형질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내가 가진 유전자가 그래서 그 더운데 잘 견디는 유전자밖에 없어. 그러면 내 자손도 그냥 어디서 끝나요? 그냥 더운 데서 잘 견디는 유전자를 그대로 받는 걸로 끝나거든? 근데 추워져 봐. 그럼 내 자손은 생존에 불리하잖아요. 근데 저렇게 유전자를 조합해서 숨겨두면 어떤 게 가능해져? 나는 더운데 잘 견디는 사람이지만 내 몸에는 추운데 잘 견디는 유전자가 존재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나는 더운데 잘 견디는 사람으로 더울 때 잘 살았어. 근데 내가 자손을 낳는 과정에 난 자손한테 추운데 잘 견디는 유전자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이 추워졌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운데 잘 견디는 유전자 덕분에 유리하겠죠. 자손이 생존하는데. 우리가 이런 게 결국 유전적 다양성이니까 유전적 다양성에도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쌍의 유전자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뭐예요? 결국은 어머니 반, 아버지 반을 물려받을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반씩 물려주는 형태가 돼서 짝을 이루게 만들 때가 가장 편하게 사람의 핵형을 만족시키기가 좋아요. 그래서 상동염색체라고 하는 시스템이 채택이 된 거겠지. 진화 과정에서. 원래 더 예전으로 가봐. 그땐 뭐 했어 다. 이분법이나 할 때잖아요. 그렇잖아요. 엄청 옛날엔 이분법밖에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분법에서 진화를 통해서 처음으로 유성생식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있었을 거거든. 그때는 누군가는 우리 지금 하는 것처럼 상동염색체 쌍을 이용해서 했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상동염색체가 아니라 진짜 염색체를 막 랜덤하게 조합해서 했을 수도 있어. 근데 염색체를 랜덤하게 조합하는 걸로 한 애들은 그냥 도태된 거겠지. 생존에 불리하니까. 왜 생존에 불리했을 건지는 당연합니다. 부모한테서 어떤 형질은 물려받을 수 있지만 어떤 형질은 아예 오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렇게 상동염색체 쌍으로 하게 되면 일단 모든 형질에 대한 유전자를 무조건 부모한테서 물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나타나건 누가 안 나타나건 무조건 한 쌍씩 부모한테서 물려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지. 그렇게 상동염색체 쌍이 있는 거고 그렇게 상동염색체 쌍이 만들어지도록
매 자손한테서 꾸준히 23쌍의 상동염색체 쌍이 형성되도록 하는 분열이 생식세포 분열이죠. 그렇죠? 그래서 생식세포 분열은 뭐야? 생식세포를 만드는 분열인데 그 생식세포 분열은 감수, 염색체 수나 DNA 양을 줄이는 형태의 분열이에요.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내 유전자의 절반을 생식세포에 넣고 내 배우자의 유전자 절반과 조합해서 자손이 정확하게 우리와 그러니까 모세대, 그러니까 부모 세대와 정확하게 동일한 핵형 그리고 전체적으로 같은 양의 DNA를 갖도록 만들기에 가장 편하고 좋은 방법이었다. 그게 이제 생세포 분열하고 감수 분열의 형태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생세포 분열하고 감수 분열은 어떤 형태를 이뤄요? 어떤 형태를 갖게 됐어? 지원기 S기, G2기, M1기, M2기라고 하는 두 번의 분열을 거치는 형태를 갖게 됐죠. 이걸 우리는 예전에는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감수 1분열, 감수 2분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표현할 거예요. 감수 1분열, 감수 2분열이라는 표현도 쓸 거고 M1기, M2기라는 표현도 쓸 겁니다. 그리고 M1기, M2기가 끝난 최종 세포는 얘는 지원기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생식세포 분열은. 이게 생식세포 분열의 특징인데 생식세포 분열, 즉 감수 분열은 사이클이 아닙니다. 두 번의 분열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분열하지 않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식세포가 되는 거지 완전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자나 난자 같은 게 되는 거죠. 완벽하게 생식세포가 되는 겁니다. 걔네들은 추가 분열을 안 해요. 우리 실제로 정자나 난자는 추가로 세포 분열을 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닙니다. 왜냐면 애초에 DNA 복제 여기부터 시작할 수가 없어서 DNA 복제를 할 수가 없는 애들이거든요. 걔네들은 죽거나 아니면 수정되거나 둘 중 하나의 운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난자든 정자든 다. 그래서 그냥 딱 요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생식세포다. 근데 그러면 얘랑 얘는 무슨 차이가 있냐? 지원기 S기 G2는 똑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생식세포 분열 중인 세포가 지원기나 S기나 G2기 상에 존재하잖아요? 그거 체세포인지 생세포 분열 중인 건지 아예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하더라도 요 구간에선 그냥 뭐라고 표현하면 돼? 그냥 체세포라고 표현해요. 실제로 체세포랑 유전적으로 다를 게 없고 유전적으로만 다를 게 없는 게 아니라 똑같아요. 모든 게 똑같아요. 어떤 차이만 있냐면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 중인 세포를 떼오고 생세포 분열 중인 세포를 떼왔을 때 지원기, S기, G2기를 서로 비교하잖아? 다른 게 하나도 없거든? 딱 하나. 어디서 떼왔는지만 달라요. 그걸로만 알아낼 수 있어, 우린. 그러니까 난소나 정소 같이 생세포가 만들어지는 곳에서 떼왔으면 생세포 분열 중이겠거니 하는 거고 그 외의 곳에서 떼왔으면 생세포 분열 중인 거고. 근데 그것도 되게 특이한 건데요. 사실 난소의 경우에는 난소에서 떼왔으면 무조건 생세포 분열 중인 세포가 맞는데요. 정소에서 떼오잖아? 그건 체세포 분열인 세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 지원기부터 G2기까지는 체세포랑 유전적으로 전혀 단 하나도 구별되지 않아요. 왜? 심지어 이때는 염색체 있어 없어? 사람 기준으로 지원기 S기 G2기는 간기죠. 간기 때는 염색체가 아니라 염색 사의 형태로 해간에 들어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예 구별이 안 돼서요. 여기까지는 다를 것도 없습니다. 체세포 분열이랑 똑같이 아이고 핵상도 EN에서 그냥 복제하고 EN이고 끝이에요. DNA 상대량도 바뀔 게 하나도 없어요. 2에서 복제해서 4가 되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만 동일한 게 아니라 원래 구별할 수 있는 세포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그럼 언제 구별이 되냐? 이 G2기가 끝나고 분열기가 시작될 때 처음에 나타나는 염색체의 형태가 다르지. 우리 체세포 분열일 땐 이렇게 생긴 염색체가 그냥 46개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사람들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만약에 염색체 수가 4개인 어떤 생물이라면 이렇게 생긴 게 4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M1기도 이렇게 생긴 게 나타나는 것 자체는 마찬가지인데 저렇게 생긴 게 저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타나요? 저렇게 생긴 애들끼리 붙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동염색체 똑같이
그러니까 그림이 이상한 거는 일단 상동염색체끼리 붙었다라고 해서 상동염색체의 접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접합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M1기, 즉 감수 1분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기, 중기, 후기, 말기가 나뉘는데 감수 1분열 전기의 가장 큰 특징은 체세포 분열 전기와 감수 1분열 전기는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똑같아요. 다만 나타나는 염색체가 체세포 분열 전기에선 요게 나타난다면 감수 1분열 전기에선 이렇게 상동염색체가 접합된 상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접합된 상동염색체를 뭐라고 불러? 이 전체를? 기억납니까? 그쵸, 이가염색체라고 불렀었죠. 요게 좀 특이한 점인데요, 이가염색체에 다른 명칭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4분염색체라는 겁니다. 왜 4분염색체에게? 염색 분체가 몇 개야? 4개라서. 그래서 4분염색체라고도 불러요. 근데 4분염색체는 별로 중요한 편은 아니야. 우리가 훨씬 많이 쓰는 쪽은 이가염색체라는 편이에요. 그래서 상동염색체끼리 접합돼서 이가염색체를 이루거든, M1기에. 근데 요렇게 돼 있냐 요렇게 돼 있냐 빼고는 분열기의 진행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에 감수 1분열은 요런 게 나타나고요, 체세포 분열은 요렇게 나타나. 그리고 중기에 이렇게 된 애들이 일자로 쭉 배열되고요, 얘도 이렇게 된 애들이 일자로 쭉 배열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생기겠지. 왜냐면 체세포 분열은 이렇게 된 애들이 일자로 쭉 배열되면 몇 개? 46개가 쭉 배열되거든? 그 다음에 후기에 어떻게 되겠어? 중기 후기 진행하면서 가운데를 찢어서 양쪽으로 찢어서 가져간단 말이야. 그러면 46개가 쭉 배열된 상태로 그 46개 가운데를 찢어서 양쪽으로 가져가는 거니까 양쪽에 각각 몇 개씩? 46개씩 염색 분체가 나눠져서 들어가는 게 체세포 분열이에요. 근데 감수 분열, 요거는 이가염색체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 몇 개가 배열돼요? 이가염색체? 23개가 배열됩니다. 이가염색체는 23개밖에 안 만들어져. 왜? 우리 몸의 염색체는 46개예요. 그리고 그 46개가 서로 상동염색체끼리 접합돼서 하나로 뭉쳐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염색체 2개가 하나의 이가염색체를 이루어요. 그러면 23개의 이가염색체만 존재하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23개가 배열된 상태로 양쪽에서 방추사가 와서 끌고 가거든. 근데 얘는 이렇게 끌고 가면 뭐 어떻게 되겠어? 여기 접합된 게 잘려서 가겠지. 그럼 각각의 염색체한테 M1기 세포는 어떻게 되냐면 이때 만들어지는 각각의 염색체한테 상동염색체가 이렇게 찢어져서 들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염색체 하나당 들어있는 염색체 수가 이제 어떻게 돼? 23개가 되는 거예요. 왜? 가운데 나열된 게 23개거든. 이가염색체 23개가 나열됐었거든. 그거를 가운데를 이렇게 찢어서 집어넣으면은 23개씩 딱 들어가겠죠. 이때도 마찬가지야. 나열된 건 46개야. 얘도 나열된 게 23개야. 그래서 가져가는 게 얘는 각각 23개, 얘는 각각 46개야. 근데 문제는 원래 염색체는 얘도 46개였어. 얘는 46개를 다 찢어서 가져갔으니까 46 들어간 거고, 얘는 46개를 2개씩 붙여놓은 다음에 그렇게 해서 23개로 만들어 놓고 그걸 나눠서 넣는 거니까 23개씩밖에 안 들어가죠, 각 염색체.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게 된다? 그렇죠. 핵상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재밌는 점인데, 핵상이 유전적으로 절반으로 나눠지는 시기가 언제냐? 언제 핵상이 N이냐면 M2기의 핵상이 N인 거예요. 왜? M1기가 끝날 때까지는 어차피 한 염색체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 그리고 M1기가 끝나면 M2기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M1기에 EN에서 N으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N인 세포는 뭐 어떤 세포게? M2기 세포인 겁니다. 변화 자체는, EN에서 N으로의 변화 자체는 어디서? 감수 1분열 때.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 지난주에 핵상 정리하면서 뭐라고 했어? EN하고 N은 어떤 구분이야? EN은 상동염색체 쌍이 있는 상태, N은 상동염색체 쌍이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상동염색체끼리 접합을 시킨 다음에 이걸 나눠서 집어넣게 되면 각각의 세포한테 상동염색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상동염색체를 직접 찢어서 넣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동염색끼리 접합이 일어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X염색체와 Y염색체가 상동염색체가 아니지만 상동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때 이가염색체를 이루는 애들은 다른 애들은 당연히 다 상동 똑같은 애들끼리 이루는데 남자의 경우에는 성염색체가 둘이 생긴 게 다르잖아. X랑 Y면. 근데 접합이 일어나요. 실제로 그래서 X염색체랑 Y염색체를 비교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X염색체랑 Y염색체는 이파리 부분의 DNA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상동염색체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동원체 부분의 유전자는 똑같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동원체끼리 똑같으면 우리 몸이 걔를 뭐라고 인식하겠어? 상동처럼 인식하는 거지. 그래서 동원체 접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자든 여자든 23쌍이 만들어지는 건 마찬가지야. 그리고 핵쌍이 이제 N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M 원기를 거치면서 EN에서 N이 돼요. 그럼 M2기 세포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제 염색체가 있는데 몇 개? 23개의 염색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23개의 염색체가 서로 전부 다 상동이 없는 상태로 있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이가염색체 접합된 것 중에서 한쪽씩 쭉 가져온 거잖아. 그러면 상동 2개 중에 하나씩 골라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그치? 그래서 23개를 갖고 있지만 상동은 없는 상태, 즉 핵상이 N인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감수 이분열은 어떻게 돼? 그 23개가 체세포 분열 때처럼 일렬로 쭉 나열된 상태에서 방추사 와서 붙고 찢어서 가져가는 형태의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때는 핵상 변화가 추가로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대로요. 왜? 지금은 23개가 쭉 나열된 상태에서 23개를 가운데를 찢어서 23개씩 양쪽으로 가져갈 거 아니에요. 이해돼? 그치? 그러니까 이걸로 한번 봅시다. 같은 색끼리 상동염색체라고 해보면 이거 그냥 염색 분체 표현도 해야 되네. 너무 어렵다. 잠깐만. 초록색이 많다. 초록색으로 하자. 자, 이렇게 염색체가 있었으면 이게 1번 염색체야. 그러면 1번 염색체가 이렇게 있었는데 DNA 복제를 하면 이렇게 염색 분체가 붙어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럼 체세포 분열은 어떻게 하는 거야? 요 염색 분체 2개짜리 염색체 2개를, 이 둘이 분명히 똑같이 생겼잖아? 이거를 이렇게 나열해놔. 그리고 감수 1분열, 체세포 분열이 진행되면서 어떻게 돼? 이렇게 찢어서 가져가죠. 그러면 제일 처음 시작세포, 복제 전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1번 염색체 몇 개? 2개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걸 복제했어. 자, 이래도 뭐야? 2개긴 2개야. 대신 DNA는 몇 개 분량 이게? 4개 분량의 DNA를 갖고 있었지만 염색체 자체는 몇 개? 2개인 거야. 요걸 하나로 세니까. 그걸 이렇게 나열해놨다가 체세포 분열이 진행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찢어서 집어넣어놨지. 그럼 이쪽 세포에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 일반 염색체 2개. 이쪽 세포에도 일반 염색체 2개. 그러니까 핵상 변화가 없는 거고 상동 염색체도 여기 한 쌍, 여기 한 쌍이 있는 거잖아. 근데 감수 분열은 어떻게 돼? 똑같아. 시작은 이렇게 됐어. 이걸 복제해서 이렇게 했어. 근데 감수 1분열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걸 이 상태로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그쵸? 붙여요. 이렇게 두는 거야. 이 상태로 감수 1분열이 진행되니까 가운데를 찢어서 가져가면 어떻게 가져가? 이번엔 이렇게 가져가 버리지. 근데 이거 염색체 몇 개라고? 하나야, 하나. 염색체 2개 분량인 건 맞는데 그래도 염색체로 세면 하나야, 하나. 그러니까 원래는 시작할 때 염색체 2개였던 애죠. 근데 얘를 복제했어. 이것도 염색체 2개야. 근데 감수 1분열 처음에 어떻게 됐어? 이렇게 됐어. 그럼 이건 이가 염색체 하나. 여전히 여기엔 여기 동원체 하나, 여기 동원체 하나 이렇게 돼서 염색체 2개일 겁니다. 근데 이걸 찢어서 집어넣었으니까 어떻게 돼? 여기에도 염색체가 하나, 여기도 하나가 들어있는 상태가 된 거죠. 아직 동원체 같이 묶여 있으니까. 그리고 원래 이 둘이 상동 관계였는데 이 둘이 서로 따로 들어갔으니까 얘한테는 상동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없게 되는 거죠. 얘한테도 없는 거죠. 이 상태가 되는 거지.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 이쪽은 일단 무시하고 이쪽으로 갔던 요거를 제 감수 이분열은 어떻게 하는 거야? 얘를 이제 다시 가운데 갖다 놓고 이번에 양쪽에 와서 어떻게? 찢어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선 염색체 수 변화가 없는 거지. 그리고 DNA 양 변화가 어떻게 돼요?
이 전체량 변화는 되게 간단해요. 복제할 때 늘어나고 분열할 때 줄어들어요. 복제할 때 늘어나고 분열할 때 줄어들고 분열할 때 줄어들어요. 전체량 변화는 되게 간단합니다. 그치? 자, 근데 이게 끝입니다. 함수 분열 자체에 대해서 얘기가 끝이거든. 자, 근데 이게 재밌는 문제가 되는 게요. 자, 이번에 자, 사람 A의 세포를 가져왔어. 사람 A의 세포 1, 2, 3, 4 4개를 채취해 온 거야.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라고 하는 유전자들의 개수를 우리가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파악을 해봤더니 만들어 놓은 문제를 보면서 하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볼 시험지에 제일 첫 문제를 한번 같이 보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띡 적혀 있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풀어보래. 이 빈칸도 채우고 얘네들이 각각 무슨 기에 해당되는 세포고 이런 걸 이제 찾아보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유전자 분석의 기본이 되는 틀입니다. 근데 갑자기 저 내용이 튀어나오긴 했는데 우리 지금까지 한 얘기로 저거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는 이 DNA 상대량을 여태까지는 그냥 뭉쳐서 봤다면 그걸 이제 각각의 DNA에 대한 이야기로 찢어서 보는 거죠. 자, 그럼 저 얘기를 하려면 결국에는 일단 뭐부터 가야 되냐면 요거는 일단 잘 정리됐죠? 지울게요. 지워도 되지? 일단 지우고 아까 제가 손으로 막 요 펜을 들고 보여드렸던 거를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하나만 예를 들어서 일단 잡아볼게요. 자, 일단은 G1기 M1기 G2기 M2기 생식세포, 이건 외우십시오. 자, 감수 분열에 있어서 유전적 변화를 기준으로 나누면 이렇게 4단계로 나누면 됩니다. G2기와 M1기는 유전적으로 동일해요. 그치? G2기 전까지가 복제였기 때문에 G2기는 복제한 이후거든? 그리고 M1기가 끝나야 분열이 되면서 세포끼리 서로 딱 나눠 가질 거 아니야. 그래서 복제는 했지만 분열이 아직 되진 않은 그 사이의 시기이기 때문에 G2기와 M1기는 유전적으로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그 안에 염색체들이 어떠고 있는지는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세포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는 완전히 똑같은 상태야. 그리고 그 M1기가 끝나면 오는 시기가 M2기이기 때문에 이때 유전적으로 달라. 그리고 M2기가 끝나면 오는 시기가 생식세포이기 때문에 이때도 유전적으로 달라. 그래서 복제 전, 복제하고 분열 한 번 하기 전, 분열 한 번 하고 두 번째 분열하기 전, 두 번째 분열까지 끝난, 이렇게 나뉘는 거지. 오케이? 이거를 이제 가장 간단하게 일단 아까 얘기했던 핵상 정리가 그래서 어떻게 됐었어? EN, EN, N, N을 정리가 됐던 거죠. DNA 상대량을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2, 4, 2, 1. 그냥 전체적으로 숫자도 얘기해 볼게요. 어떤 숫자냐면 다른 숫자는 몰라도 성염색체의 숫자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성염색체 숫자 어떻게 되게? 2개, 2개, 1개, 1개. 이건 뭐랑 연결되는 거냐면 이거랑 연결해 주면 돼요. 그냥. 자, 핵상이 2n일 때는 상동쌍이 있을 때 없을 때야. 있을 때라고 했죠. 핵상이 2n이다? 그럼 상동쌍이 있어? 그러면 성염색체가 2개야. 성염색체 쌍으로 있을 테니까. 근데 핵상이 n이야. 그럼 상동이 없죠. 쌍을 이루지 않을 때야. 그러면 성염색체도 쌍을 이루지 않고 하나씩만 들어있겠죠.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서 정리하는 거고, 마지막 대립유전자.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대립유전자의 존재 유무, 그러니까 OX로 표시할 건데 어떻게 돼요? 55,
XX. 여긴 대립유전자들이 쌍을 이루고 있을 거고 여긴 세립유전자들이 쌍을 이루지 않을 겁니다. 너무 중요하지만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사실 지난주 걸 제대로 이해했다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왜? 대립유전자는 상동염색체에 서로 다른 자리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상동염색체 쌍이 있으면 대립유전자 쌍이 있는 거고 상동염색체 쌍이 없으면 대립유전자 쌍이 없는 거고 근데 얘는 상동염색체가 있다는 뜻이고 얘는 상동염색체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결론이 뭐야? 여러 가지 논리가 쭉 연결되어 있는데 결국 결론은 EN이면 대립유전자가 있어요. N이면 대립유전자가 없는 거고 쌍이 맞춰져 있지 않은 거고. 자, 이걸 실제 염색체 하나만 좀 그려서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원기. 자, 원래 지원기는 염색체를 볼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특히나 사람의 기준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근데 우리 문제 풀 때 나오는 거 다 사람이거든요. 어떤 동물 애로 나오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다 원래는 지원기 염색체를 못 봐. 근데 지원기 염색체를 못 본다고 해서 니들한테 염색체 형태로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 그냥 우리가 문제를 못 풀어요. 지원기를 그렇다고 해서 진짜 그냥 염색사로 풀어놓으면 우리가 문제를 못 풀거든. 그래서 문제적 허용으로 다 지원기의 염색체를 그려놓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제적 허용으로 지원기의 염색체를 그려놓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문제 풀 때 지원기의 염색체 그려가면서 풀면 되거든. 근데 문제 보기의 기억, 니은, 디귿에서 기억에서 물어봐. 지원기의 염색체가 보인다. 그럼 그건 X입니다. 그건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우린 염색체를 못 봐. 근데 그냥 문제적 허용으로 주고 있는 거야. 일단 그걸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서 보면요. 지원기에 상동쌍 하나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자, 여기다 일부러 뭐까지 할 거냐면 이제 여기에 라지 A, 여기에 스몰 a가 들어있는 이런 염색체까지 그려놓고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G2M1기 때 세포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복제가 돼요. 그쵸? 근데 복제만 되고 끝나는 게 아니야. 지금 얘는 무슨 분열? 감수 분열입니다. 두 번의 분열로 되어 있고 생세포가 만들어지니까 생세포 분열, 감수 분열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두 염색체가 접합돼야 돼요. 그래서 이가 염색체로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얘가 라지 A, 얘가 라지 A, 여기가 스몰 a, 여기가 스몰 a 이런 형태로 복제된 상태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얘가 감수 1분열이 끝나게 되면서 그럼 감수 2분열을 중인 세포가 어떻게 될 거냐면 두 개의 세포로 나뉘어서 한쪽에는 이렇게 라지 A가 들어있는 요런 염색체, 이쪽을 가져간 애가 하나 생길 거고 반대쪽을 가져간 애가 이렇게 생기겠죠. 됩니까? 그 다음에 이게 감수 2분열이 끝나고 나면 얘로부터 생긴 두 개의 세포는 각각 이렇게 라지 A, 이렇게 라지 A를 가진 애가 두 개가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로부터 생긴 거는 여기 스몰 a를 가진 염색체 하나와 스몰 a를 가진 염색체 하나. 자, 이게 DNA 상대량의 표현이 결국 그대로 이어진다. 보면요. 라지 A, 스몰 a 한 개 합쳐서 몇 개? 두 개, 2. 얘는 합쳐서 총 몇 개? 4개, 4. 얘 합쳐서 2개씩 갖고 있죠. 그럼 2. 얘 합쳐서 1개씩 가지고 있잖아. 1. 그래서 DNA 상대량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요런 어느 특정 대립유전자 쌍의 개수를 해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 표현을 그대로 쫓아가게 되어 있긴 해. 숫자를 일부러 틀어놓지 않으면. 그리고 핵상은 어떻게 돼? 핵상은 얘는 뭐 바뀔 거 없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형성이 되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걸 숫자표로 나타내면 결국 어떻게 돼요? 지원기 세포의 라지 A, 스몰 a는 11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 G2M1기 세포의 라지 A, 스몰 a는 22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M2기 세포는 20이거나 혹은 02 이렇게 표현되겠죠. 생식세포는 10이거나 혹은 01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숫자로 표현했을 때 이제 저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요게 라지 A, 스몰 a가 아니고 이번에는 일부러 안 그리고 그냥 해볼게요. 이번에는 똑같은데 처음 염색체가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있었어. 근데 그 상동쌍에 여기도 라지 A고 얘 라지 A의 대립유전자가 라지 A였던 거야. 이럴 경우에는
지원기 세포의 라지 A, 스몰 a 개수 표시가 어떻게 돼요? 2형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G2 M1기에 해당되는 세포는 어떻게 되겠어? 4형이 되겠죠. 여기에 라지 A가 있는 상태로 복제를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감수 1분열을 거쳐서 M2기 세포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2형이 되겠죠. 마지막에 생세포는 4개가 모두 다 뭐겠어? 1형, 라지 A를 가진 생세포만 4개가 만들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만약에 스몰 A였다면, 숫자만 쭉 나열할게요. 스몰 A였다면 02, 04, 02, 01 이런 식이 되겠죠. 이해돼? 이해되지? 크게 어렵지 않죠? 그쵸? 자, 요거를 확장해서 가져가면 이걸 보고 바로 얘가 지원기라는 걸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얘가 G2M1기에 해당된다는 걸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뭐라 그랬어? 결국 이쪽 문제를 풀 때는 단서를 찾고 그 단서가 뭐와 연결되는지의 얘기라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한 얘기를 그대로 단서화시키면 3번이 지원기, 2번이 G2M1기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 내용은 알겠는데 그게 어떻게 바로 저렇게 연결되는지가 잘 안 떠올라요를 위해서 우리 이걸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의 형태로 한번 정리를 해두면 어떻게 단서로 작용한다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DNA 상대량을 적게 되면 재밌는 점이 0은 제외야. 0을 제외한 자연수만 기준으로 하고 생시세포는 무조건 홀수의 유전자만 올 수 있게 됩니다. 왜냐면 자, 얘는 DNA가 완전히 염색체가 다 분열이 돼서 이렇게 돼버린 상태잖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아까 그 내용을 정리를 안 하고 오긴 했네. 근데 일단 그 내용은 뒤에 명칭만 정리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된 걸로 오잖아. 그러면 얘는 복제된 염색 분체 2개짜리도 다 찢어서 집어넣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생식세포한테는 아까 본 것처럼 라지 A 1개든 스몰 A 1개든 어떤 특정 유전자 1개만 딱 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홀수만 올 수 있어요. 홀수 아니면 0이 오는 거죠. 모든 유전자의 개수가 홀수와 0의 형태로만 존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더 확장해 나갈까? 일단은 우선적으로 이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해 나가면 대립쌍의 합이 몇이어야 되는 거야? 1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1, 0 아니면 0, 1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치? 이해돼? 그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아까 좀 해본 걸로 생각해보면 M2기 세포는 어떠냐면 모든 숫자가 짝수로만 존재하고요. 대립쌍의 합이 2여야 되거든? 근데 그 조합이 항상 2, 0 혹은 0, 2입니다. 즉 1, 1은 안 돼. 이게 되게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왜냐면 자 여기 라지 A, 여기 스몰 A였던 어떤 세포, 지원기 세포로부터 출발해 봅시다. 자, 얘를 복제하게 되면 G2M1기의 세포가 여기 라지 A, 여기 스몰 A가 되면서 두 개가 될 거거든? 그리고 얘를 감수 1분열을 거치면 라지 A, 스몰 A 이렇게 들어간 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어? 없어? 없어. 얘가 되면 이건 무슨 분열이야? 이거 체세포 분열이야. 감수 분열은 무조건 이런 형태의 분열이 아니라 얘를 통째로 가져오든가 둘 중 하나가 들어가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2형 또는 0이 그러니까 합쳐서 2가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꼭 그 조합이 2, 0 혹은 0, 2의 형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 유전자의 개수가 전부 다 짝수로만 존재할 수 있어요. 0 아니면 짝수. 생세포는 0 아니면 홀수. 지금 이 정리는 단순히 유전자 분석을 풀 때도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뒤에 돌연변이랑도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맨 위에 이 G2M1기의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유전자가 짝수로 존재해야 돼요. 근데 이번엔 2형이거나 0이거나 꼭 이럴 필요는 없어요. 왜? 얘네들은 대립유전자쌍이 없었기 때문에 한쪽이 꼭 0이었어야 되거든? 근데 얘는 대립유전자쌍이 있지? 그러면 한쪽이 꼭 0일 필요는 없어. 대신에 얘는 뭐게? 대립쌍의 합이 4여야 됩니다.
그렇잖아. 왜? 이때는 특정 염색체가 염색 분체 2개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상동 염색체까지도 꼭 있을 거거든. 왜? 핵상이 2A니까 상동쌍이 있잖아. 그치? 그럼 상동쌍이 있는데 각각이 복제된 상태일 테니까. 그쵸? 라지 A가 있을 거여도 몇 개씩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돼요. 복제된 상태로. 그리고 그 라지 A의 짝꿍이 스몰 A라면 그것도 몇 개? 2개 있어야 되겠지. 복제된 상태로. 아니면 라지 A만 4개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쵸? 상동쌍에 둘 다 라지 A가 들어있었다면 그게 다 복제된 상태로 해서 4개가 되겠죠. 그래서 합이 4개가 돼야 돼요. 그리고 맨 위에는 뭐게? 얘는 홀수 짝수가 공존할 수 있어요. 다만 대립상의 합이 항상 모이기만 하면 돼요? 이기만 하면 됩니다. 한 쌍이 있으면 돼. 근데 그게 동형접합. 우리가 동형접합이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중학교 때 쓰던 표현으로는 동형접합이 아니라 뭐라 그랬지? 순종이라고 많이 표현했던 것 같은데 그게 라지 A, 스몰 A 이렇게 같은 유전자로 2개가 되어 있는 거. 그러면 이형접합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서로 다른 유전자끼리 같이 있는 거. 라지 A, 스몰 A 혹은 라지 B, 스몰 B 이런 형태. 우리가 흔히 잡종이라고 표현했던 거죠. 그때 동형접합이면 2형, 0이 이런 것도 되고요. 이형접합이면 1, 1 이런 것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잖아? 얘 홀수밖에 안 되고요. 얘네 둘 다 짝수밖에 안 돼요. 홀짝이 같이 있을 수 있는 게 지원밖에 없거든. 그래서 3번이 지원임을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2와 1이 한 줄에 보이면 지원기예요. 그냥 이렇게 찾는 거야 바로.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합니까? 개념 다 이해하고 있으면 되지가 아니라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두는 게 사용하기가 훨씬 편해요. 진짜. 그렇잖아. 우리가 결국 단서, 답, 단서, 답, 단서, 답 이렇게 이어가는 형태가 되면은 단서를 사용하기 좋은 형태로 만들어 두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요걸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정 유전자가 4개일 수 있는 시점이 언제밖에 없어요? G2M1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줄을 봤는데 4가 있다? 그거 무조건 G2M1기 세포입니다. 이렇게 알아내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초반부에 제일 먼저 찾았을 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게 이 2가지예요. 첫 번째, 4를 찾으면 걔가 G2M1기인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한 줄에 짝수랑 홀수가 섞여 있으면 걔가 G1기인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2가지가 너무 중요한 힌트가 되는 거죠. 그럼 사실 따로 고민을 안 해봐도 되겠지만 아무튼 결과적으로 얘는 그러면 뭐가 되겠어? 얘는 M2기 세포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당연한 건데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을 못하거나 혹은 이걸 생각할 수 있어도 단서로서 사용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결국 모든 세포는 어디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원기 세포로부터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원기한테 없었던 게 밑에서 생길 수 없어요. 그리고 밑에 만들어진 것들, 특히나 생식세포가 4개가 나왔어. 그 생식세포 4개의 유전자를 다 더하면 결국 뭐랑 같아야 되게? G2M1기랑 같아야 됩니다. 그걸 절반으로 나누면 뭐랑 꼭 같아야 되게? G1기랑 꼭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G1기인 거 알고 얘가 G2M1기인 거 알았잖아? 그럼 여기 다 채워줘요. G1기 복제한 게 G2M1기 세포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럼 얘가 이게 됐으면 여기까지 됐고 그럼 얘는 뭐냐? M2기 아니면 생식세포거든. 근데 생식세포는 홀수여야 되니까 얘는 생식세포 아니야. M2기야. 그럼 M2기 세포가 요런 게 하나 만들어졌으면 나머지 반대쪽에서 만들어진 생식세포는 뭐게? 이게 M2기 세포는 뭐게? 2형, 02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겠지. 이렇게 나눠져서 들어간 거니까 얘를. 그러니까 결국은 M2기 세포 2개의 합은 M1기 세포였어야 돼. 그리고 얘로부터 만들어진 생세포가 뭐가 되겠어? 1형, 1형. 얘로부터 만들어진 생세포가 뭐가 되겠어? 1형, 0에. 오케이? 요게 유전자 분석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가장 기본적인 단서를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감수 분열에서 단서 사용 방식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되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될까요?
이제 다음 단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가서 뭘 할 거냐면 지난주에 했던 거랑 섞을 겁니다. 꺼도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거랑 섞으면 어떤 게 되는 거냐면 좋아.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갑자기 좀 하기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 지난주 거랑 섞은 걸 바로 할까요? 아니면은 바로 하자. 네. 이번엔 똑같아. 그래서 이번에는 학생 말고 사람 아까 A였으니까 사람 B한테서 세포를 또 여러 개를 채취해 올 거예요. 자, 문제 전체적인 흐름을 진짜로 보면요. 이제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이라는 세포 3개가 있어. 기억, 니은, 디귿의 세포는요. 각각 뭐냐면 G1기, G2 M1기, 그러니까 M1기, M2기 중 하나예요. 이게 순서대로 매치가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요거를 이제 기니 D는 G1, M1, M2예요. 그리고 보통 이런 류의 문제는 꼭 어떤 힌트가 있냐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기억, 니은, 디귿은 하나의 G1기 세포 1로부터 만들어진 세포들이다. 이런 게 있어요. 그 내용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는 뭐 별로 큰 의미는 없으니까 당장은 일단 넘어가고 다음 주에 문제를 직접 보면서 하고요. 일단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G1, M1, G2 중에 뭔지 M2 중에 뭔지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고 표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내가 예전에 만들어뒀던 문제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세포하고 5번 세포 네, 이렇게 이 둘은 생식세포예요. 그리고 4번 세포는 요 중에 누군가 M2기 세포로부터 만들어진 세포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표를 채우는 이런 형태의 문제예요. 그냥 이것도 그렇게까지 어렵게 만들어진 문제는 아니니까 같이 해보면. 자, 우리가 지금까지 정리한 단서들을 위주로 그냥 순서대로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니은은 어떤 시기에 해당되는 세포예요? G1기에 해당되는 세포입니다. 네, M2기는 짝수만 있으면서 대립상의 합이 이어야 돼요. 근데 니은에는 지금 라지 A가 1개 있잖아. 그쵸? 그럼 쟤는 홀수가 있어 버렸네. 그런데 지금 그 줄을 쭉 보면 라지 A 1개, 라지 B 2개, 즉 홀수와 짝수가 같이 있죠. 그러려면 뭐밖에 안 돼? G1기밖에 안 돼. 그래서 얘가 G1기임을 먼저 찾는 겁니다. 이해돼? 찾았어 일단. 그 다음에 또 찾을 수 있는 게 뭐야? 기억이 어떤 시기의 세포예요? 그쵸, G2M1. 왜? 대립상합이 4, 즉 어떤 유전자가 4개일 방법 자체가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4가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늘 4가 나왔어. 특정 유전자가 4개야. 그럼 무조건 M1개예요. 돼? 자, 그러면 G1기하고 M1기를 찾았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되게? G1기를 복제한 게 M1기란 사실을 써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채워볼게. 자, 얘는 라지 A가 1개였으니까 얘가 라지 A 2개죠. 이렇게 채우면 되겠지. 자, 그리고 M1기한테 스몰 a가 없으니까 G1기한테서 스몰 a가 어땠어야 돼? 없었어야 되죠. 자, 이렇게 채워놓으면 니은하고 기억은 앞에 얘기했던 거랑 다른 점이 있죠. 우리가 분명히 정리했던 단서는 G1기 세포의 대립상 합은 2여야 돼. 그래서 이쪽 대립상은 합이 2가 맞죠? 그리고
M1기 세포의 대립상합은 4여야 돼. 이쪽 대립상의 합도 4가 맞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멀쩡한데 얘네 앞에가 뭐야? 얘가 2여야 되는데 합쳐서 1이고 얘가 4여야 되는데 합쳐서 2지. 그럼 얘는 안 멀쩡한 건가? 아닙니다. 문제에서 돌연변이가 있다고 하지 않으면 돌연변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우린 멀쩡한 걸 기준으로 풀어야 돼. 멀쩡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버려야 되거든. 그러면 얘가 멀쩡한데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 무슨 뜻이게? 그치.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거죠. 이게 X염색체 유전자고 성염색체 유전자고 지금 이 사람이 뭐인 거예요? 사람 B가 남자인 거죠. 왜? 자, 요거를 해석해봐. 이게 무슨 뜻이야? 대립상이 있다는 뜻이야? 없다는 뜻이야? 대립상이 없다는 뜻이야. 라지 A가 있는데 스몰 A가 없어. 아, 선생님, 라지 A, 라지 A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라지 A가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야 돼? 2가 있어야 돼. 2형이어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1형이잖아. 그러면 라지 A의 짝꿍이 지금 없는 거야. 즉, 대립상이 없어. 근데 대립상이 없다는 얘기는 뭐야? 상동이 없다거든? 근데 니은은 지금 지원기 세포고, 지원기 세포의 핵상은 뭐여야 돼? EN이어야 돼. EN이 무슨 뜻이야? 상동이 있다는 뜻이었잖아. 그러니까 지원기는 원래 상동이 있고요. 그럼 니은도 지원기 세포고요. 그럼 니은도 상동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니은이 상동이 있는데 상동이 없대. 그럼 무슨 뜻? 멀쩡한 세포지만 상동염색체가 없는 케이스가 있어야 된다. 그거 XY밖에 없잖아.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배운 것 중에서 XY밖에 없어. 실제로 배운 것 중에 XY밖에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그런 게 XY밖에 없어요. 심지어 이게 XX면 X랑 X는 상동이 아니야. 상동이잖아. 그럼 XX의 경우에는 대립상이 있어요. 상동이 있는 게 되고. 만약에 얘가 여자였잖아? 그럼 이게 X염색체 유전이어도 여기 합이 2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합이 1인 걸 찾으면 거기서 요게 상동쌍이 없다. 즉 X염색체 유전이다. 동시에 얘가 지금 남자다까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다만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하나 있죠. 선생님 이게 X염색체일지는 어떻게 알아요? Y염색체일 수도 있잖아요. 그건 그냥 일부러 무시하는 겁니다. Y염색체로 문제를 내지를 않으니까. Y염색체로 문제를 낸 경우가 역사에 일단 수능엔 없어요. 모의고사에는 가끔 있는데 다 교육청 모의고사입니다. 그리고 수능 완성이 그런 문제를 되게 좋아하는데 기본적으로 Y염색체 유전은 딱 한 가지 용도밖에 못해요. 뒤통수. 왜냐면 Y염색체 유전이 X염색체 유전보다 쉬워요. X염색체 유전은 어떻게 유전될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Y염색체 유전은 그냥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남자한테만 계속 유전돼요. 그래서 Y염색체 유전은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Y염색체 유전이 들어가면 쉽거든? 그러니까 Y염색체 유전은 딱 하나야. 그걸 집어넣었을 때 니들이 생각을 못해서 틀리는 거. 딱 그냥 그 용도로 집어넣는 거예요. 뒤통수 때리기 용으로밖에 못 쓰거든? 그래서 안 써요. 학교 선생님들이 이악 물고 내려고 해도 그런 문제를 찾을 수가 없어서 안 씁니다. 잘 못 써요. 근데 선생님, 저희 학교 선생님은 낼 것 같은데요? 저희 학교 선생님은 약간 제정신이 아니라서 낼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연습합시다. 우리가 당장 연습해야 되는 어려운 것들이 이만큼 있는데 Y염색체 정도는 일단 무시하고 생각 안 하고 한 다음에 실력이 충분히 오른 다음에 그때 가서 Y염색체 경우도 같이 생각해주면 되지. 그때 Y염색체 추가로 생각해주는 거는 뭔가 추가로 연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생각할 때 Y염색체도 같이 생각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성염색체 유전이면 다 X염색체 유전인 걸로 놓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요게 지난주에 했던 단서예요. 이거 그쵸? 우리 지난주에 다뤘잖아. 앞에 게 2형이었는데 앞에 한 쌍이 2형이래. 뒤에 한 쌍은 1, 1이래. 근데 그 다음 한 쌍이 1, 0이야. 그럼 이거 X염색체 유전이고 이거 남자더라. 이거 우리 지난주에 다뤘던 거잖아. 그걸 생체세포 분열이랑 같이 섞으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지난주에 했던 건 되게 별거 아니었고 이번 주에 했던 것도 요 전까지 앞에 했던 거 그래도 조금 난이도가 있긴 해도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는데 둘이 섞으면 꽤 어려워지죠. 물론 저것도 최대한 표를 쉽게 놓은 거기 때문에 더 어려워질 수는 있는데 아무튼 그리고 이게 이제 대부분의 문제, 대부분의 유전자 분석의 틀입니다. 딱 요걸 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지난주에
XY 막 엄청 강조하면서 이게 엄청 어려운 문제까지 다 쓰이는 거다 막 강조했잖아요. 정확하게는 오늘 저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던 그거랑 지금 요 세포 분열의 유전자 분석을 섞어서 딱 저 정도까지 만들어 놓으면 저게 가장 어려운 문제까지도 다 쓰이는, 제일 쉬운 문제부터 가장 어려운 문제까지도 다 쓰이는 가장 기초 단서 사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익숙해야 됩니다. 돼요? 그래서 일단 이게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오늘 여기서 끝내고 싶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학도 짧고 하기 때문에 더 한 걸음 더 가야 돼. 그래서 한 걸음 더 가기 전에 변형 문제를 한번 해볼까? 자, 이 문제의 변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전체적으로 같은 틀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번엔 전체적으로 같은 틀이야. 사람 C라고 해봅시다. 사람 이름은 좀 바꿔주고. 사람 C가 있는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기억, 니은, 디귿은 지원기, M1기, M2기의 세포 중 하나입니다. 각각. 그리고 얘는 표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가 10, 11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0, 2 아니네요. 여기 10, 11이 1, 11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이 2, 0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 세포가 있으면은 얘네들이 생식세포인데 마찬가지야. 4번은 기억, 니은, 디귿 중에 M2기 세포에 해당되는 세포가 분열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5번은 그 반대쪽입니다. 그냥 이거 문제를 아예 그러면 이거 하면서 줘야 되겠다. 자, 그래, 문제 전체 형태를 한번 잡아보자. 이 문제는 보통 어떤 그림이랑 같이 많이 나오냐면요, 요 그림이랑 나옵니다. 진짜로 너네 마라톤 보면은 이렇게 생긴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실려 있어요. 왼쪽에 이런 그림 하나 띡 그려져 있고요. 여기에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 2, 3은 각각 순서대로는 아니고요. 기니디 중 하나예요. 그리고 옆에 저런 표가 하나 그려져 있고, 이게 진짜 마더텅에 이런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의 한 4, 5장은 다 이런 문제가 쭉 나열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거 한번 해보시죠. 됐죠?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았나? 시간을 더 주기에는 할 게 많아서 얼추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봅시다. 자, 일단 뭐야, 여기 보면요, 얘가 지원기 세포입니다. 선생님, 홀수랑 짝수가 다 있어야 지원기 세포인 거 아닙니까? 예, 그쵸. 여기 보시면요, 얘는 대립유전자쌍이 있네요. 그쵸? 그럼 대립유전자쌍이 있는 건 이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얘는 대립유전자쌍이 있으면서 뭐여야 돼? 짝수여야 돼. 합이 4여야 돼. 근데 얘는 합이 2면 되고 홀수여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인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게 1, 1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러면은 얘가 지원기 세포. 자, 그 다음에 니은하고 디귿 중에 뭔지 모르겠거든? 그치? 자, 그러면 니은하고 디귿을 일단 냅둬야 되는데 문제가 니은하고 디귿 중에 둘 중 하나는 2번 세포인데, 요거부터. 선생님, 근데 이게 무슨 기인지 어떻게 합니까가, 얘가 지원기고요, 얘가 G2M1기인 거예요. 얘네 둘이 M2기고요, 이게 생식세포입니다.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렇게 구별해 놓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다른 게 이렇게밖에 다를 게 없다니까. 실제로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G1기, 이게 G2M1기, 이게 M2기, 이게 생식세포인 거 알아야 돼. 사실 이건 G2M1기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M1기라고 해도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이 둘 중 하나는 M1기 세포고 둘 중 하나는 M2기 세포거든?
자, 그럼 우리 M1기 세포가 특징이 뭐예요? 지금 기억이 11이기 때문에 M1기 세포는 라지 B가 몇 개여야만 해? 꼭 2개여야만 해요. 그리고 스몰 B도 몇 개여야만 해? 꼭 2개여야만 해요. 그게 가능한 건 누구밖에 없어? 니은밖에 없죠. 그래서 니은이 M1기 세포임을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얘가 2개. 이런 거야. 그러니까 퍼즐. 그래서 퍼즐인 거죠. 자, 그러고 나서 그럼 얘 복제해서 얘가 여기가 2개가 된다는 사실을 알겠고, 근데 얘가 0이네? 그럼 얘 0이네? 뭐예요? 이거 X 염색체 유전입니다. 그리고 얘가 누구? 남자여야 돼요. 왜? 지원기 세포인데 대립유전자쌍이 없어? 자, 지원기 세포 원래 대립유전자쌍이 있어야 돼? 그러면 지원기 세포인데도 대립유전자쌍이 없다면 가능한 게 X 염색체 유전일 때, 그리고 제가 남자일 때밖에 없다고. 그렇죠? 2주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M1기 세포. 그럼 얘가 M2기 세포가 되고요. M2기 세포면서 이 3번인 게 되거든요. 그럼 얘가 2면 얘는 당연히 0입니다. 얘가 0이면 여긴 당연히 2예요. 여기가 각각의 합이 2여야 되고, 그때 2형 혹은 0, 2의 형태여야 되니까. 그리고 4번 세포는 뭐예요? 3번 세포가 분열해서 4번이 되는 거거든. 1, 0, 0, 1. 자, 그러면 5번 세포를 맞추는 건 어떻게 돼? 얘가 2형, 0, 2였기 때문에 얘가 뭐였는지 맞추면 되거든요. 얘는 0, 0, 2, 0입니다. 그래서 얘가 뭐가 돼? 0, 0, 1, 0이 돼요. 선생님, 저게 0, 0인 건 무슨 뜻이에요? 저 5번한텐 X 염색체가 없다는 뜻이죠. 그럼 라제이나 스몰A 같은 게 없어도 되잖아. 선생님, 생세포에 X 염색체가 없는 게 말이 되나요? 말이 되죠. 대신 뭘 갖고 있으면 돼요? Y를 갖고 있으면 되잖아. X랑 Y가 상동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생세포에는 X 혹은 Y 둘 중 하나만 들어있는 겁니다. 자, 요거 되게 중요해. 왜? 딱 봐도 뭔가 느낌 오지 않아요? 이게 단서로 쓰이는 문제도 있겠다 싶지 않아? 우리가 지금은 단순히 한쪽은 대립유전자쌍이 있네. 라지 B 스몰 B 쪽은. 근데 라지 A 스몰 A 쪽은 대립유전자쌍이 없네. 그럼 얘가 X 염색체 유전자네.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였다면 나중에는 00 보고 저거 지금 저 생세포는 Y 염색체가 들어있는 생세포고 00이 되려면 이 주인은 남자여야 되고 그리고 그 유전자가 라지 A 스몰 A인 것까지 알 수 있는 저 00은 엄청난 단서가 될 겁니다. 이제. 근데 그 연습까지는 일단 뭐 당장 문제는 아니니까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단계별 학습을 표방하고 있어요. 실제로 내가 이 시험지를 단계별로 되게 이렇게 최대한 나눠갖고 문제를 만들어 놨는데 원래는 앞에 게 1단계였고 지금 요렇게가 2단계면 그냥 오늘 우리가 2단계까지 같이 한 번에 온 건데 여러분 이 정도는 되잖아. 여기까지 한 번에 올 정도는 되잖아. 네? 그리고 남은 시간상 3단계를 하고는 싶은데 그쵸? 그래서 다음 주에 문제는 2단계까지만 낼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2단계까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되고요. 3단계는 지금 설명은 할 건데 왜냐면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3단계를 그냥 처음 듣는 것보다 하나도 못 알아들어도 이번 주에 그냥 들어놓고 다음 주에 다시 들으면 낫겠지 싶어서 한번 해봅시다. 네,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3단계의 문제를 바로 한다기보다는 일단 개념을 하고 시간상 아마 개념만 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 여기다 이제 한 단계 다음 단계가 뭐냐면 연관입니다. 사실 중학교의 유전과 그 생원 유전이 이미 너무 많이 다르지만 가장 크게 다른 점이 이 연관의 존재거든요. 자, 연관 유전이라는 게 있어. 연관 유전이라는 건 뭐냐면 자, 사람한테는 46개의 그러니까 23쌍의 염색체쌍이 존재해요. 그냥 여자를 기준으로 합시다. 그러면 23쌍의 상동 염색체쌍이 정확하게 딱 있겠죠. 그러면 사람의 몸은 23개의 형질로만 이루어져 있나요? 아니거든. 그러면 한 쌍이 하나의 형질을 한 쌍에 어떻게 돼 있어?
한 쌍의 상동염색체에 대립유전자가 각각 나눠져 들어가서 얘네들이 형질 하나씩을 이렇게 결정할 거 아니야. 그게 23쌍이 있는데 형질이 23개보다 훨씬 많아요. 사실 사람 하나를 결정하는 형질의 개수는 수만 가지는 될 겁니다. 적게 잡아도 수천 가지는 넘을 거예요. 왜냐면 형질에는 뭐가 있냐면 막 위액, 막 그 펩신 이런 것도 다 형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형질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자세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을 이루는 형질은 훨씬 많거든. 그럼 무조건 어떻게 돼 있냐면 한 쌍의 염색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머리카락 형질에 대한 유전자가 들어있다면 아래쪽에는 다른 형질에 대한 유전자가 들어있을 수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염색체 하나를 잡아두면 그 염색체 안에는 여러 개의 유전자가 같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어. 왜? 염색체가 23쌍밖에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게? 같은 염색체에 들어있는 유전자끼리는 항상 어떻게 되겠어? 같이 움직이겠죠. 이게 연관입니다. 우리가 멘델의 유전 법칙에서 다루기로는 3개의 법칙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기억나? 우열에 존재한다. 우열의 법칙. 그리고 생세포에 들어갈 때 분리돼서 들어간다. 분리의 법칙. 그리고 서로 다른 형질에 대한 유전자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독립의 법칙. 우리가 그 독립의 법칙이 성립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여전히 우리 지금 생원에서도 쓸 거예요. 그런 유전을 독립유전이라고 합니다. 독립유전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2개의 형질에 대한 유전자가 서로 다른 염색체 쌍에 들어있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 염색체 쌍 수에 비해서 우리 몸을 이뤄야 되는 형질의 수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모든 애들끼리 서로 다 독립유전일 순 없어. 그래서 연관유전인 경우가 같이 생깁니다. 실제로 연관유전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하던 가계도를 아주 다채롭게 만들어주는 애예요. 사실 가계도 쪽을 어렵게 만드는 키워드가 연관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러분들 가계도 분석 중학교 때 했던 게 좀 기억이 나시면 기억이 나시면 한번 생각해봐.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가계도가 어떤 느낌이냐면 가계도를 줘. 그리고 우리는 그 가계도 분석을 통해서 라지 A 스몰 A라고 하는 이 유전자가 상염색체 유전인지 X염색체 유전인지 이런 걸 알아내고요. 그 다음에 우성으로 유전되는 유전병인지 뭐 열성으로 유전되는 유전병인지 이런 걸 알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가계도, 그 가족을 이루는 각각의 사람들이 가진 유전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내요. 이런 게 됐죠. 자, 그걸 가에 대해서를 줘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똑같이 가계도상에 표시를 해놨는데 이번엔 나는 가계도 분석으로 알아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나는 가에 대해 연관이라고 주는 거죠. 그러면 가를 완벽하게 분석한 뒤에 그 가와 나가 연관되어 있음까지 사용해야만 나가 분석되도록 만들어진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일단 말로만 나열했고 연습은 이제 나중에 해봐야 되는데 그런 형태로 사용되는 게 연관인데 여기서도 똑같이 사용될 수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요거 이제 지울게. 어차피 딱 요 마지막 문제는 간단하게 한번 그냥 구경만 해보고 끝낼 거니까 그림은 그냥 같은 그림을 쓸게요. 다시 그리기 귀찮아서. 이번에는 똑같이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인데 똑같이 기억, 니은, 디귿이 1, 2, 3 중 누군가와 연결이 될 거예요. 근데 유전자가 3쌍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문제쯤으로 오면 어떤 게 생기냐면 저 라지 A 스몰 A는 형제 기억에 대한 유전자, 기억을 쓰면 안 되는구나. A에 대한 유전자. 라지 B 스몰 B는 형제 B에 대한 유전자. 라지 D 스몰 D는 형제 C에 대한 유전자. 이런 식으로 줘요. 그리고 이 중 2개는 상염색체 유전이고 그것도 같은 상염색체상에 존재하는 유전자고요. 1개는 X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이다. 이런 걸 단서조항으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표가 자꾸 웃지 마. 200, 201, 220 이런 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4번하고 5번도 똑같이 그대로 있고 이런 거요. 그냥 분석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은 우리가 같이 분석만 해보고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제대로 푸는 방법은 다음 주에 좀 본격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처음 단서를 사용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이게 지원기 세포입니다. 그쵸? 이게 지원기 세포라는 걸 찾아내는 단서는 어디 있어? 이 1이 같은 줄에 있네요. 그러면 홀짝이 같이 있으니까 지원기 세포입니다. 그래서 이거 잘 외워야 돼요. 이게 우리 답지에는 없어요. 근데 오늘 받은 시험지 보시면요, 거기 밑에 생세포 끝에 표가 하나 있을 거예요. 거기를 채워서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이따 시간 되면 한번 불러서 채워보도록, 채워드려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2, 0 이렇게 되고 여기가 1, 요걸 통해서 지원기 세포를 찾아.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해당될 거, 즉 M1기 세포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둘 중에 누가 M1기 세포인지는 몰라. 그치? 우리가 기억하고 디귿 중에 누가 M1기 세포인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둘 중 하나는 M1기 세포죠. 그럼 M1기 세포의 라지 B 스몰 b의 그 유전자 수가 2형이거든요. 무조건. 얘가 M1기든 얘가 M1기든 일단 무조건 2형입니다. 라지 B 스몰 b가. 그럼 얘가 1형이 돼요. 그쵸? 둘 중에 누가 M1기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M1기가 2형이기 때문에 얘가 1형이에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린 얘가 X염색체 유전인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얘가 상염색체 유전이고, 그리고 얘도 상염색체 유전입니다. 왜? 두 개가 상, 하나가 X였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 둘은 같은 상염색체 상의 유전자인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상인 걸 알았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2형이기 때문에 이게 11입니다. 무조건. 그리고 얘가 10, 여기가 01, 여기가 10, 여기가 10. 아이고 미안합니다. 뭔 개소리를. 다시. 근데 문제가 이상한데? 문제가 아주 단단히 오래되어 있는데? 문제가 우리가 단단히 있었던 이유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내가 보고 있는 것과 칠판에 적혀 있는 게 달랐어. 미안해. 이걸 잘못 적었어. 이게 2였어요. 그럼 다시 갑시다. My mistake. 다시 갑시다. 자,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얘가 2이니까 훨씬 쉬운 문제였네요. 얘가 2이니까 그냥 바로 얘 뭐예요? M1기 세포야. 합이 4잖아. 그쵸? 어떤 한 대립유전자 쌍을 더했는데 4. 여기 아까까지 하던 거 똑같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거야. 지금은. 자, 그래서 얘가 M1기 세포인 걸 알았으면 결국 얘를 복제한 게 얘니까 여기 4형으로 채울 수 있다. 그치? 그리고 여기 2이면 얘가 11로 채워진다. 그치? 그리고 여기가 1이니까 여기 2로 채우면 되는데 얘가 0이니까 여기 0으로 채워야 되니까 요거가 10이잖아. 이번엔 바뀌었네요. 뭐예요? 얘가 X염색체 유전이고 요 둘이 상염색체 유전이네요. 야심차게 했는데 이거 연관 안 써도 되는 문제네. 아무튼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억은 어떻게 되겠어? 자, 여기서 문제인데 얘가 2형을 가져간 쪽이라기보다는 요게 M1기 세포니까 자, 여기 분열이 될 때 어차피 얘가 라지드를 안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스몰드도 어차피 없어야 돼요. 왜 없어야 되게? 예, 지원기나 M1한테 원래 없거든. 처음부터 원래 없었기 때문에 쟤한테도 없어야 돼. 그래서 기억은 00 일단 채워야 돼. 근데 00이면 무슨 뜻? 기억이 지금 갖고 있는 염색체는 뭐예요? Y염색체인 겁니다. X염색체가 없다는 뜻인 거죠. 그쵸? 그리고 얘가 2형이 되는데 여기서는 연관을 안 써도 되는, 그러니까 비교적 연관이 들어는 가있지만 쉬운 문제였긴 했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 문제에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연관을 안 쓰는 문제니까 그냥 요것 정도만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게 라지 A가 여기 있으면 라지 B가 이렇게 같이 들어있는 이런 형태여야 된다는 거. 그럼 이 지원기 세포의 반대쪽 한 쌍은 어떻게 돼야 되게? 여기 라지 A가 있으면 여기에 스몰 b가 있는 형태,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요게 요 문제에서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밑에까지 다 채울 수 있거든요. 그렇겠지.
근데 이게 어떤 문제에서 문제가 될까요? 라지 A 스몰 A 11, 라지 B 스몰 B 11일 때 문제가 됩니다. 그럴 때는 연관 때문에 라지 A가 들어가 있는 세포에 꼭 스몰 b가 같이 들어간다던가, 라지 A가 들어가는 세포에 꼭 라지 B가 같이 들어간다던가 하는 게 가치 결정이 되는 일이 발생해요. 연관은. 그게 이제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이건 이제 그 다음 단계까지 안 써도 되는 내용이긴 했네요. 일단 당장은 그냥 저기서 그냥 염색체수 하나 더 늘린 업그레이드 판 정도 되겠네요. 오늘 딱 하기에 가장 좋은 문제까지 딱 했다. 됐죠? 지금 이게 유전자 분석이인데요. 자, 요거 영상, 아니다, 요 내용까지 영상에 같이 넣어 놓자. 자, 내가 수능 유전 얘기를 하나 해볼게. 자, 수능은 유전 파트 전체에서, 전 생원 유전 안 볼 건데요. 결국 항상 하는 얘기지만 수능에서 어떻게 문제가 나오느냐는 내신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설명하는 거야. 수능에서의 유전 문제는 6문제 내지는 7문제가 나와요. 보통 7문제가 나오면 한 개의 기본 개념 묻기 문제가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그냥 6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 6문제를 다 킬러라고 하죠. 이 6문제 중에 2문제는 가장 어려운 1등급 킬러입니다. 사실 유전 문제는 5문제예요. 애초에 왜냐면 생명과학 원 수능은 19문제입니다. 한 문제는 원래 아무도 안 풀도록 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거는 못 풀어. 흔히 그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17번에 주로 제일 들어가고요. 이게 번호마다 정해져 있지는 않거든, 생원은. 근데 주로 17번에 들어가는 유전자 분석인데 글이 이만큼씩 있고 표만 띡 주어져 있어요. 그림도 없어요. 그리고 그 상태로 돌연변이까지 들어가 있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흉악스러운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수능 생원 시험 푸는 시간을 한 40분에서 한 45분쯤 주면 아마 다 풀 거예요. 근데 시간을 그렇게 주지 않는 이상 어차피 20문제를 다 건드릴 수가 없어서 그 문제는 다 같이 버립니다. 사실 1등급 한 애들도 버려요. 그래서 생원은 애초에 그거 때문에라도 컷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거야. 왜냐면 그거 그래도 맞추는 사람 있다? 어떻게? 찍어서 맞추면 되거든. 그게 오답률이 100%가 아니에요. 보통 이제 그 정답률이 0%가 안 나오고 대충 한 20% 근처 나옵니다. 한 25%. 찍어서 그거 딱 그냥 그거잖아. 20%면 뭐예요? 1, 2, 3, 4, 5. 1번 찍은 애 20%, 2번 찍은 애 20%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 큰 수의 법칙으로 가면 대충 그럴 거거든. 그래서 얼추 사실 되게 다 19문제로 보는데, 그래서 그 5문제 정도를 잡는데요. 이 5문제 유형을 각각 짚어보면요. 하나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한 내용 중에 다뤘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문제는 그림을 위주로 한 문제라서 칠판에다 설명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이런 형태로 분석하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석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단서가 필요하지 않고 결국 니들 시력 테스트 같은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염색체 생긴 거 비교해갖고 상동이 있는지 없는지, 핵상 EN인지 N인지. 그 문제는 꼭 정리해야 되는 유형이긴 한데 우리가 책을 보고 정리를 할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할 거고요. 아니면은 아예 계약하고 정리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 유형을 아예 정리하는 타임을 가질 건데, 그게 요 5문제 중에 하나를 꼭 이룹니다. 는 옛날 얘기고 사실 요즘은 안 내거든, 그 유형을. 근데 그래도 일단은 그게 되게 좀 중요한 유형으로 한자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염색체를 그림 분석하는 느낌이에요. 두 번째 유형이 이겁니다. 얘는 거의 무조건 나옵니다. 예전에도 계속 나왔고 지금도 계속 나와요. 얘를 어느 정도 난이도의 포지션으로 두느냐는 계속 갈라져요. 한 2번째로 어려운 문제까지도 올라가기도 합니다. 얘는 어렵게 만들면. 근데 보통 보편적으로 밑에서 3번째 정도 난이도가 돼요. 6문제 중에. 근데 사실 이 6문제는 제일 어렵게 버리는 거 하나 빼면은 1등급 가르는 용 하나, 2등급 가르는 용 2개, 뭐 이런 식인 거라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킬러부터 준킬러, 1등급 컷 만드는 거, 2등급 가르기, 3등급 가르기 문제가 전부 다 유전 안에 들어있는 거라서. 그랬을 때 밑에서 2번째, 3번째, 즉 3등급 가르기용이나 2등급 가르기용으로 쓰이는 문제가 유형입니다. 그리고 거의 필수로 나와요. 예전엔 그랬어. 지금은 3등급 가르기용 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예전보다 어려워요. 예전보다 어려운데 3등급 가르기용 밖에 안 돼요. 왜냐면 요즘 가계도 요즘이나 가계도 말고, 우리 지난주에 파트를 다루면서
사람의 유전 쪽을 보면 가계도가 있고 다인자 복대립 같은 좀 그 복잡한 유전 현상이 하나 더 있었는데 요게 진짜 제일 어렵습니다. 이거 더럽게 어려워요. 요즘 사실 2등 킬러가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 같이 버리는 거 빼면 그러니까 얘가 1등 킬러인 거지. 원래는 얘랑 그 3킬, 2킬 이렇게 난이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으면 얘가 지금은 두 번째로 어려운 문제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얘는 제가 지난번에 정리를 해드렸었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이 생소해서 어렵거든요,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다루게 되겠네요, 얘는. 근데 아무튼. 그래서 빼면은 그러니까 사실 다 너무 어려워.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해본 이거 있지? 요게 기껏 해봐야 한 요 정도 난이도 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겁주는 거예요. 수능에서 쓰이는 6문제 중에서 뭐라고? 밑에서 한 두 번째, 세 번째 난이도 문제 축밖에 안 돼요. 아이고 뭐 선생님 별로 안 어렵던 아닌데 어렵긴 어려운데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가 아니니까. 이 정도면 수능의 준킬러로도 못 쓰여요. 그렇잖아. 이런 유형일 뿐 이걸 어렵게 만들어야죠. 근데 제가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제가 그런 게 있어. 여름방학 때 지금만 해도 휴가 갔다 온다고 잠깐 쉬었다 오겠다는 애들이 좀 있어. 7월 쉬었다가 8월에 오겠다는 분들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이게 우리가 문제 푸는 방법을 다 같이 약속을 해놓고 우리가 그 방법으로 다 같이 연습을 해나가는 과정으로 원래 계획을 잡고 시작을 합니다. 저는요, 방학을. 근데 이제 본인들만 그냥 따로 이렇게 갔다 오면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좀 제가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부분이 그건데 반대로 일단 그분들은 어차피 여러분들이랑 상관 있는 얘기 아니니까 그분들은 빼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냐면 그러니까 계단을 하나씩 올라간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올라간 계단을 다 같이 올라가야 돼요. 우린 다음 주에 이 계단을 다시 딛지 않을 겁니다. 다음 계단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좀 저는 선생님 이 계단이 이렇게 딛긴 딛었는데 안 올라가지는데 잘 이러면은 뭐 어떻게든 하자. 뭐 보충을 할 수도 있고 저 월요일하고 금요일 날은 일단은 우리 클리닉을 안 하기로 하긴 했지만 월금을 그 특강 때문에 출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금요일 날 학원 와서 질문하셔도 되고 뭐 아니면은 뭐 영상 강의를 다시 여러 번 보셔도 괜찮은 거고 뭐 아니면 전 영상 강의 봐도 모르겠어요 하시면요. 근데 학원 오긴 귀찮아요. 너무 더워요. 이러시면요. 뭐 전화나 아니면 뭐 카톡으로라도 아니면은 전화 카톡 다 별로면은 뭐 영상 통화로라도 뭐 어떻게든 설명을 해줄 테니까 필요하면.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야. 여러분 나름대로 푸는 방법을 언젠간 만들긴 해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 나름의 푸는 방법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방법보다 더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 결국은 저는 모두가 풀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잘 풀게 만드는 방법은 아니에요, 보통. 그래서 지금 이 방법들은 단서를 쭉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만드는 걸 목표로 하는 거지. 거기서 그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풀까 잘 풀까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가야 되고 개발해야 될 건 맞거든요. 물론 이제 저도 그런 것들은 나중에는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지만 한동안은 설명하기 힘들다는 얘기지. 적어도 수업 시간에는. 대신에 그래도 초반부는 가는 대로 같이 가야,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다 같이 처음에는 한 방향을 보고 걸어가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각자 방향을 찾았을 때도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생겨요. 처음부터 니들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뛰어버리면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뛰고 났더니 요런 게 잘 모르겠는데 하고 나한테 오잖아? 내가 도와주기가 너무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내가 설명한 대로 쫓아오질 않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럼 나는 너희들이 출발한 그 출발선을 내가 찾아서 가야 되는데 그거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잖아. 나랑 아예 같이 오지 않았던 거니까. 그럼 진짜 어려워지거든. 그러니까 다른 파트면 몰라도 유저는 그게 진짜 심해요. 유저는 결국은 내가 너희들한테 설명을 하려면 이 여러분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했고 어디가 비어있고 이거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나랑 같이 걸어왔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잘 보여. 근데 아예 다른 길을 가버리면 찾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좀 차근차근히 가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왕이면 난 이게 더 좋은 방법 같은데 라고 해도 이왕이면 무조건 내가 하는 방법대로 한 번은 해보세요. 일단 그런 다음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더 좋은 방법으로 해도 돼. 당연히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은 방법으로 하시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꼭 한번 따라하기는 해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고생 하셨습니다. 네.